인용이든 뭐 각하든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쪽의 후보는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통 정치 분석가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답변을 가름할게요.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은 전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예, 전 대통령인데 여전히 이 본인의 영향력 행사, 윤심 뭐 후보를 만든다든가 네. 뭐 이런 식의 이른바 상황 정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정도로 있을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속으로는 다 그 점을 이리저리 우려하고. 김영주 교수님, 그럼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열렸다. 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니까 후보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번 대선 저도 좋다는 거예요. 당권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 어차피 판이 거의 넘어가 있는데 이걸 아둥다둥 갖고 오지 말고 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견뎌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 내 권한이 그대로 윤 대통령을 모셔놓고 지켜질 수 있도록 굉장히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 판에도 이재명 대표를 이겨서 정권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런 예. 의지만 상당한 부분 분들은 정권 연장 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예. 윤 대통령과 함께 이 체제로 국권이 가기를 원한다. 내가 뭐 국회의원들은 뭐 어차피 여당이나 야당이나 4년 내 국회의원 임기 채우는 거 아무 상관없다. 총선은 아직 멀었다. 오히려 야당이 더 재밌더라. 심지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 뭐 그런 물론 그게 뭐 일반화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적인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윤 대통령 입김을 작용한다,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과학적인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선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는 계속 윤 대통령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질작정을 했다. 그것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최성 평론가께서 전망하시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경우에는 이른바 윤심 후보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저는 그 분명히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인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 치면은 아마 이제 친윤 그룹들 거기 쪽에서는 중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교란자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전망이 엇갈리는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윤 대통령이 똑같은 여기에 대한 답은 윤 대통령의 역할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석방이 되면서 보수의 말하자면 일종의 약간 중심자 역할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력이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이게 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주목받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득표율보다 여권의 모든 후보들의 총합 지지율과 득표율이 더 높았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가해야 돼서는 안 될 문제. 여권이 여기에서 단일 대우로 간다면 해볼 만하지만 여권이 여기서 또 친윤과 비윤으로 또 나눠지면서 윤 대통령이 중심자 역할을 하든 교란자 역할을 하든 어느 쪽이든 역할이 굉장히 셌을 때 여권의 조기 대선 여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해내고 이걸 어떻게 합치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